아버지가 남긴 금고, 형제를 갈라놓다, 상속 갈등 예방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주제, 바로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별로 남길 재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형제 자매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실제 사례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남긴 금고 하나가 삼남매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남매의 둘째인 A씨의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구석, 먼지가 쌓인 작은 금고가 발견됩니다. 금고를 열었을 때 자녀들이 본 것은 아버지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금부티들이었습니다. 금괴라기보다는 금덩어리, 반지, 팔찌 같은 형태였지만 양이 상당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어떻습니까? 1돈, 그러니까 3.75g에 50만 원이 넘는 시대입니다. 2024년 들어 금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A씨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큰형이 갑자기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놔주신다고 했던 거야. 이미 내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는 금고 속 금부치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형제들 몰래 일부를 이미 금은방에 가서 팔아치운 상태였습니다. A씨가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단골 금은방을 찾아가 슬쩍 여쭈어봤더니 며칠 전 큰형이 다녀갔다고 하더랍니다. 정확히 얼마를 팔았는지는 남의 가정사라며 금은방 사장님이 입을 닫으셨지만 몰래 가져다 판 것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정식으로 유언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혼자서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A씨는 형이 상속 재산을 은닉한 거 아니냐, 저와 동생은 이 금들을 받을 수 있느냐, 유류분 청구라도 해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이 사연을 접한 박경래 변호사는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여 계약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구두로 너 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증여가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여 계약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받은 증여 계약서, 생전에 실제로 소유권을 넘긴 기록, 증인이 있는 명확한 증여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서 그 상황에서 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금을 꺼내서 일부를 팔아버렸다면 상속 재산 분할할 때 형의 몫을 줄이거나 이미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형이 한 행동, 즉 다른 상속인들 몰래 금을 가져다 판 행위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시 형이 가져간 몫만큼 형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고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심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법원이 증여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 변호사는 만약 큰 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 원이고 자녀가 3명이면 각자 법정 상속분은 1억 원인데 유류분은 그 절반인 5천만 원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했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최소한 이 유류분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유언장 작성입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 가장 확실합니다. 장남에게 금을 준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어떤 재산을 줄지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살아계실 때 나눠주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증여세 문제는 있지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미리 말씀해 두시면 갈등이 훨씬 줄어듭니다. 공평하지 않더라도 이유를 설명하시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은행 계좌, 금고 비밀번호, 부동산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오늘 사연처럼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신 직후는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성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발견한 재산은 모든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A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형과 차분히 이야기하면서 형이 가져간 것도 포함해서 공정하게 나누자고 제안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은방 사장님께 협조를 구해 판매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금붙이는 감정평가를 받아 전체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후 모든 상속인이 모여 상속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은닉에 대한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 간의 다툼거리가 되는 것, 그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시라면 오늘부터라도 재산 정리를 시작하시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시며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대화를 나누세요. 상속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소중한 건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금이 형제를 갈라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세요.